차량용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된 물류업 종사자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에겐 요즘처럼 괴로운 시기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두 거래처 주유소도 알아보고 다른 거래처도 알아봤는데 역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 기약도 없답니다. 물류 대란을 넘어 생활 대란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검토, 그리고 검토뿐입니다. 범정부 회의에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는 방안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업계와 만나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 정도가 전부입니다. 다음 주 중 물가안전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성분이 다른 데다 애초에 산업용이라고 물량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대책도 없다 보니 정부 회의가 헛바퀴만 돌리는 셈입니다. 일단 외교적으로 고위급에서 2만 톤 정도는 지금 중국에서 빨리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부에서 외교 통로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에도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를 도입한 건 좋았지만 요소를 사실상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 속에 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인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중국과 미국 각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의 경우에는 보다 다변화된 형태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관리에 빈틈이 컸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무역전쟁 시대에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워나가는 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